자, 우리 16강 시작할까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수로 논리 쪽 거의 다 내용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연습 문제들 좀 정리하고 이제 오늘 실전 문제까지, 그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확인 문제죠. 일단 과제로 냈던 게 72쪽인데요. 수로 논리는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크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제는 확인하는 정도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72쪽 펴시면 2번이 과제였어요. 2번. 그래서 일단 자연 연역, 그래서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일단 전제를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기본적인 건 해봐야겠죠. 그죠? 이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얘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자, 결론의 목적을 한번 잘 봐야 되죠. 뭘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HA도 참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참이라는 거? HE도 참이라는 거. 이때 A와 E가 세부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어서 한번 가보면 우리 이미 여기 1번에서요. 그죠? 1번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X자리에 A가 들어가든 E가 들어가든 뭐예요?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와 E를 이렇게 동시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례로 A를 넣어보면 A에 대해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MA 또는 SA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펼쳐가면 일단 2번도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뭘 넣어도 성립하겠어요? A를 넣어도 성립하죠. 그래서 MA이면 뭡니까? H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쉽죠. 3번에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뭐예요? SA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HA. 자, 이제 4번에서 6번으로 가는 단계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뭐 활용해야 돼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MA일 때, 그 다음에 뭐일 때? SA일 때.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정하게 되면, 그죠? MA일 때도 5번에 의해서 뭐가? HA가 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일 때도 SA일 때도 6번에 의해서 뭐가 참이 돼요? HA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점검했을 때, 그죠? 4, 5, 6번 통해서 경우의 수로 점검했을 때 MA가 참이든 SA가 참이든 항상 결론은 뭐가 참이라는 거? HA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 첫 번째 HA가 증명이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어가죠. X자리에 뭐 넣어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를 넣어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죠?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ME 또는 뭡니까? S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도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ME면 뭐? H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X 자리에도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SE이면 뭐? HE 해가지고요. 역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8번에서 10번까지 경우의 수로 따지면 첫 번째 경우 M2일 때 뭐예요? HE.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SE일 때 10번에 서 역시 뭐가 나오죠? HE 해가지고요. 둘 중에 뭐가 참여되든 항상 동일한 결론 H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증 과정에서 뭐도 참이고요. HA도 참이고 뭐도 참이에요? HE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원으로 결합한 뭐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HA and 뭐 HE도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일단은 수로 논리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4쪽 한번 가볼게요. 74쪽에. 자, 이거는 연습 문제 1번이 숙제였고요. 이게 이제 존재 양화사 도입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아이고, 지우개 하나 훔쳐와야겠다. 아니. 지금 뭐 볼만한데요. 없나? 새가. 오. 근데 보통 모듈이면 다 빨아져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뭐 내가 저기 세탁기 오면 되죠, 뭐. 그죠? 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내가 세면대 가서 빨아올게. 근데 세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젖어서 그렇죠. 쓸 수가 없네. 뭐 손으로 닦지 뭐.
그죠? 자, 어쨌든 기호화는 이제 요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먼저 던져 드린 거예요. 그죠? 이거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예, 한이는 정신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그다음에 결론이 뭐가 돼요? 그러므로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한이는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니까 정신적인 존재이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여기 X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요? 한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옆으로 쓸게요. 그죠? 자, 첫 번째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M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랬으니까 이거 뭐 써야 되는 거예요?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양화사죠. 그래서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라고 하게 되면 존재. 어떤 X에 대해서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뭐예요? MX 이렇게 되는 거죠. MX이면 그 다음에 정권이고요. 후권 보니까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뭡니까? 파괴될 수 뭡니까? 예, 없는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예, I, X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다?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있다 없다가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파괴될 수 없다 자체를 IX라고 잡은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이걸 끌어내는 게 2번에 뭐가 돼요? 후권이죠. 그러면 이 후권이 참이라는 걸 끌어내려면 뭘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권이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1번에서 한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하나의 사례라도 있으면 그것이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한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 도입해가지고요. 뭐가 참이다. 그죠? M인 X가 있다가 참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끌어내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죠? 어디에서요? 지금 3번과 2번에서 정권이 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가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권도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IX도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증명되죠. 그죠? 예, 이거 한번 보시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클래스가 상당히 그 지적으로 고급스러운 클래스여서 그죠?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 속도에 맞추다 보면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되기는 하는데 뭐 우리 호흡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또 이거 저기 영상 보는 친구들이 부담 느낄라. 그죠? 나는 어려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누가 됐든 간에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76쪽 한번 가보죠. 76쪽에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문장 논리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 논리의 여러 가지 규칙들 활용해 가지고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전제 먼저 잡아보죠. 그죠? 뭐 기호는 다 드렸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뭡니까? 결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잡아보죠. 첫 번째 전제. 모든 강도짓은 범죄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범죄이다니까 이거 연언으로 표현해야 돼요? 조건으로 표현해야 돼요? 당연히 조건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보편이죠. 모든 X에 대해서 뭐라면? 그렇죠. RX이면 뭐가 된다? CX. RX이면 C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범죄 또는 경범죄는 처벌 가능하다.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 붙여야 돼요? 역시 보편이죠. 그래서 보편, 그 다음에 범죄 또는 경범죄. 범죄는 뭡니까? CX. 그 다음에 뭡니까? 또는 경범죄 뭐예요? MX는 뭐 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 그죠? 요거 묻고 뭐가 되는 거? 처벌 가능하다니까 뭐가 돼요? PX.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도 요렇게 해볼게요. 그죠? 모든 범죄 또는 경범죄라면 그것은 뭐하다? 처벌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강도지수. 그럼 부편이죠, 모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강도지수 뭐예요? 그렇죠. rx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p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문을 결론으로 증명할 때는 항상 뭘 가정해야 돼요? 전건을 가정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결론 같은 경우에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건을 가정할 때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걸 표시하는 거 우리가 약속한 거 있었죠. 뭡니까? U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일단은 모든 사례 전체를 포함하는 U. 그래서 RU이면이라고 먼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세요. 우리 왜 이미 1번과 2번을 충분히 변환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그러면 1번도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자리에 모든 사례에 뭘 넣어도 돼요? U 넣어도 되는 거죠. 차분히 정리해보죠. 그래서 RU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CU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2번을 먼저 바꿔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각적으로 보기 편한 대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2번도요. 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역시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뭐 넣어도 돼요? U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CU 또는 뭐 MU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P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4번과 3번에서 그죠? RU이면 CU 그러면 정건을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번과 3번에서요. 뭐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U가 참이 되는 거고. 네, 목표 생각하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건 PU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번의 정건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CU 또는 MU에서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요거 생각하세요. 뭐가 참이라는 거 증명을 했기 때문에 CU가 참이라는 거 증명을 했기 때문에 CU에다가 선언으로 무엇을 연결하더라도 그것도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바로 이 6번에 이미 CU가 참이기 때문에 선언 도입해가지고요. CU 또는 뭐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MU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굳이 선언으로 MU를 연결한 것은 몇 번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5번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7번과 몇 번에서 5번에서요. 그죠? 뭐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정건이 참이니까 뭐 PU라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그죠? 3번에서 RU라고 가정했을 때 8번까지 끌어낸 거 보면 뭐도 참이 되기 때문에 PU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떤 거 가능하죠? RU이면 뭐다? PU이다가 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죠? 이 U 자체를 우리가 어떤 걸로 약속했죠?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붙일 수 있어요? 보편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렇죠. 마무리. 9번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뭐이면 RX이면 무엇이다? PX이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기호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8쪽도 문제 하나 있어요. 거의 다 순서는 약간 바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4번에서 RU이면 CU 잡은 다음에 먼저 CU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 끌어내고 선언으로 연결해서 결론이 접근해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만 일치하면 되는 거지 순서까지 무조건 저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거 가보죠.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막간에 말씀드린 이제 독해 들어갑니다. 독서. 그죠? 그래서 독서해서 역시 그 작년과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기출문제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다뤄드리니까 화법하고 작문을 따로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 독서 파트에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화법하고 작문의 기본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요. 심플하게 딱 100문제 풀 겁니다.
딱 100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약속했던 대로 언어, 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문제도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숙제 과제 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재 드리고 문제 내드릴 테니까 그거 뭐 일단 풀어 오셔야 됩니다. 거의만 일주일에 한 30문제 정도? 그 정도 뭐가 많아요. 맘 먹고 풀면은 한 30분이면 풀겠네. 그죠? 처음 보는 문제들도 아니고. 자, 일단 다음 주 얘기고 오늘 할 거 마무리 해보죠. 자, 똑같은 거죠. 78쪽 한번 보시면 전제 먼저 체크하죠. 그죠? 첫 번째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 있고요. 결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화도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제부터 잡아보죠. 그죠? 뭐예요? 총명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뭐 써야 돼요? 존재 써가지고요. 그죠? 있는데 어떤 사람? 총명하거나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SX 또는 뭐죠? B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이 들어가 있죠? 모든 총명한 사람은 인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써야 돼요? 보편. 모든 X에 대해서 뭡니까? SX이면 뭐예요? F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죠. 모든 아름다운 사람은 그랬으니까 뭐예요? 보편. 모든 X에 대해서 뭡니까? BX이면 뭐가 돼요? F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존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FX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기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면 결론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게 그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니까 존재한다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번에서 적어도 이것을 만족하는 사례가 최소 몇 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만족하는 사례를 우리가 항상 뭐로 잡았죠? 그냥 A라고 잡았죠. 그래서 1번에서 적어도 A라는 거 하나는 이것을 만족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SA 또는 B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쉬워지는 게 2번과 3번에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보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A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에 X자리에 A 넣어도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면 끝납니다. 그죠? SA이면 뭐가 돼요? FA. 그 다음에 바로 3번도 처리해 볼까요? 그죠? 3번도 어떻게 해요? A 넣으면 BA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FA.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논리의 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 수 따지면 되죠? 어떻게? 이건 안 적을게요. 뭐인 경우에? SA라고 가정하면은 몇 번에 의해서? 5번에 의해서 뭐가 참이 돼요? FA가 참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가정해도요? BA라고 가정해도 6번에 의해서 뭐가 참이 돼요? FA가 참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참이든지 간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 그죠? 항상 뭐가 참이 되는 겁니까? FA가 참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적어도 F인 A가 사례로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FX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편이나 존재 기호 처리하는 것만 잘 하면요. 그죠? 나머지는 문장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0쪽에, 그죠? 80쪽에 우리 2번이 숙제였어요. 그죠? 2번. 우리 저번에 이제 마무리했던 것 중에 그 존재 양화사 부정하는 거하고 보편 양화사 부정하는 거 그런 것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범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어떤 사람도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 양화사의 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편 양화사의 부정 이런 것들 배운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죠. 80쪽에. 자, 지금 보면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배웠던 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죠? 전제 하나밖에 없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문장 그대로 볼게요. 모든 사람이 착하고 너그러운 것은 아니다. 이거 잘 끊어야 되죠. 뭘 부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하다? 착하고 너그럽다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착하고 너그럽다는 보편. 그죠? 그다음에 착하고 뭐? NX. 그 다음에 뭐예요? and 뭐예요? GX. 그렇죠? 맞아요. NX and GX인데 이거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 배웠죠? 어떻게 부정해요? 이거 한번 부정하고 뭡니까? 이거 한번 부정하는 패턴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착하지 않거나 너그럽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니까. 무슨 기호 써야 되는 겁니까? 존재 기호. 그죠? 그래서 존재 가지고요. 착하지 않거나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아, 그렇죠. not nx. 그 다음에 또는 뭐가 되는 거죠? not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제하고 결론은 잠복되고요. 착하지 않거나 또는 너그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뭐한다? 존재한다.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전개해 보면 1번에 지금 부정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면요. 이렇게 한번 부정하고 이거 전체 한번 부정하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보편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존재. 어떤 x에 대해서 이거 잘 처리해야 되죠? 이거 전체에 뭐 붙여야 돼요? 또 not 붙여야 돼요. 그래서 not 뭐가 되는 겁니까? nx and 뭐예요? g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접근해 보면 어차피 끌어내야 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한번 해보죠. 2번에서 적어도 이것을 만족하는 사례가 적어도 몇 개?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존재항화서 제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넣어서 어떻게 해요? not 뭐예요? N, A, and 뭐? GA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느낌 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규칙으로 풀 수 있어요? 드무르간 규칙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NA.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하면 뭐예요? 또는 뭐? not GA. 그러면 뭐예요? not NA 또는 not G 해가지고요. not NX나 not GX인 사례가 최소 뭐?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존재한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다가 바로 존재기호 도입해가지고 A는 적어도 이것을 만족하니까 이것이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해가지고요. 그죠? 존재기호 도입해서 not nx 또는 뭡니까? not gx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수로 논리 부분에서 연역법으로 좀 풀어본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85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수로 논리 빠른 풀이법 들어가기 전에 환위와 환질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죠? 환위와 환질. 자, 환위나 환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떠올려 보면 자, 교재는 85쪽 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은 우리 조건 같은 경우에 그죠? 조건문 같은 경우에 위치를 바꿀 수 있었죠. 그죠? 앞뒤 위치를 바꾸는데 다만 조건문은 앞뒤 위치를 바꿀 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배웠던 거 떠올려보면 뭐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무슨 형태? 대우의 형태로 바꾸죠. 그죠? 조건문은 대우 형태로 위치를 바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원 같은 경우는 대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형태 그대로 위치를 바꾸죠. 그죠? 대우의 형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뭇이 아니다.
그죠? 뭐뭇이 아니다라고 붙었을 때는 이거 우리가 환질해가지고요. 그죠? 범인이 아니다라는 형태는 어떻게 해요? not 범인 해가지고요. 그죠? 아니다. 부정의 형태가 붙으면 요거는 환질해서 앞에 뭘 붙여요? not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러면 부정하는 게 나오면 not 붙인 다음에 조건문은 대우의 형태로 위치를 바꾸고 연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대로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환리와 환질의 소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우리 수로 논리가 100%는 아닌데 9급, 7급, 5급 통틀어 가지고요.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정원 3단 논법이 뭐예요? 정확히 세 개의 명사로 되어 있는 그죠? 정원 진술로 세 개의 정원 진술로 구성된 연역 논증을 얘기하는 거고 세 개의 정원 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빠른 풀이법은요. 정원 3단 논법에 한해서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1, 2차 예시 문제에는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물론 2025년 국가직 지방직 9급 문제에는요.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풀이법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정원 3단 논법, 그러니까 범주가 3개고 진술도 몇 개, 3개일 때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좀 명확히 잡아 두시고요. 그죠? 명확히 해 두시고 한번 가보죠. 일단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원 3단 문법인데 이런 거죠. 모든 양서류들은 동물이다. 그죠? 모든 개구리들은 양서류이다.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러면 모든 개구리는 양서류에 속하니까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연역 논증을 우리가 정원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원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특히 결론에서 모든 개구리들은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결론 쪽의 수러 개념을 대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상으로 요 동물이죠. 대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개념은 기호화했을 때 뭐라고 기호하는 겁니까? P라고 기호화하는 겁니다. 그냥 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술해 준다라는 의미의 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영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서술해 준다 했을 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속삭였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다음에 압니다. 아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의심하는데 믿어. 결론의 주어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개념이라고 합니다. 결론의 주어 개념 요거. 그래서 이 소개념은 우리가 구하했을 때 그냥 주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S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용 이해하기 위한 거지 S와 P라는 이 기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잡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결론에는 등장하지 않고 전제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양서류라는 게 이제 요거는 전제에만 등장하는데 전제에만 등장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중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화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M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정원 3단 논법에서요. 이런 거죠. 중개념과 대개념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전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거는 되게 익숙한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념과 대개념을 연결한 걸 대전제. 그 다음에 중개념과 소개념을 연결한 걸 뭐라고요? 소전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을 보면 뭘 통해서 연쇄적으로 추론이 됩니까? 이거 형태 한번 보세요. 그럼 중개념, M이죠? 모든 M은 뭐이다? P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S는 뭐이다? M이다. 그러면 우리 왜 연쇄 논법, 가언 3단 논법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S는 M이고 M은 P니까 결국에 S는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구리는 양서류고 양서류는 동물이니까 모든 개구리는 연결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수로 논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개념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결론을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활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결론이라든가 수로 논리에서 전제를 찾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죠? 전제를 찾는 방법을 학습을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추론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기 보면 중간에 3단 논법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중개념의 위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개념의 위치. 그래서 그냥 M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시험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어떤 강좌 보면 1격, 2격, 3격, 4격 막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화되는 게 뭔지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보세요. 우리 왜 정원 진술이라는 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원 진술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예, 전칭 긍정, 전칭 부정, 그 다음에 뭐요? 특칭 긍정, 뭐요? 특칭 부정이니까 그러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올 수 있는 게 각각 그 네 가지씩이 되는 거죠. 그죠? 대전제에도 네 가지, 소전제에도 네 가지, 결론도 뭐예요? 그 네 가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성될 수 있는 1격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얼마예요? 그죠? 예, 4의 세제곱. 그래서, 예, 64.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 2, 3, 4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만 따지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5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 정원 3단 논법 가지고 수로 논리 문제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개수가 나오니까 범주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고 이 경우의 수 중에서 논리적으로 적합하게 추론할 수 있는 형태는 놀라지 마세요. 2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로 이렇게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적합한 추론의 형태는 24가지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서 문제화되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로 논리 문제로 나오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거르고 걸으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8가지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이거 학습 끝나고 이제 좀 강화 문제 할 때나, 그죠? 신유형 강화 문제 할 때나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에서 수로 논리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 전체를 다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건 8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 2, 3, 4격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형태 보여드리는 건 요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잠깐 요렇게 나오는 거 4격 나오는 거 끝나는 다음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죠? 그죠? 자, 3단 논법의 형식을 보면 중개념은 결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중개념은 결코 결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정원 3단 논법의 형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개념은 각각 한 번씩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대개념하고도 한 번 연결이 돼야 되고 뭐하고도요? 소개념과도 한 번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전제에서 대개념과 중개념이 연결된 게 뭐? 대전제. 그죠? 그 다음에 중개념과 소개념이 연결된 게 뭐였어요? 소전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정원 3단 논법에서는요. 전제에서 중개념이 대개념과 한 번, 소개념과 한 번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 추론이 되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격이 이런 거죠. 중개념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뭐 되어야 한다? 예, 주연되어야 한다. 이때 이제 주연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 대고죠. 이 주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대상 전부를 지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왜 중개념을 뭐라고 불렀어요? M이라고 불렀으니까 적어도 중개념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모든 M이라는 게 전제 속에 한 번은 들어가 있어야 타당한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어렵지는 않죠. 중개념은 결론이 아예 나오지 않고 전제에서 대개념, 소개념과 한 번씩 연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중개념이 한 번 이상은 뭐 되어야 한다? 주연되어야 한다.
주연된다는 것은 뭡니까? 전체를 가리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주연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면 이런 거. 모든 가수들은 비현실주의자 그러면 지금 가수 뭐예요?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모든 가수들이라고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 가수가 모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개념이 되는 겁니까? 주연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 성격 이해하시고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제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연역법이 아니고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정원 3단 논법에서 결론 쪽을 추론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느냐, 전제를 추론하는 형태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죠? 일단은 1, 2차 예시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추론할 때 방금 전에 정원 3단 논법은 중개념을 통해서 결론이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론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체에서 뭘 찾아야 돼요? 중개념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죠? 중개념은 뭡니까? 전제에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환리나 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논증을 기호화합니다. 그리고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거 잘 들으세요. 보편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제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는 뭐 해야 돼요? 기호화해야 되죠. 존재 양화사 기호화한다는 게 뭐로 나타내는 겁니까? 예, 이걸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쉽게 크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존재 양화 기호는 뭘 반대편으로 뒤집은 거라고요? 그죠? 이그지스트에 이를 뒤집어 놓은 거기는 한데 그냥 우리는 이보다는 크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크법. 그래서 이제 빠른 풀이법을 우리가 크법이라고 할 거예요. 크법.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작년에 출제기조 바뀌자마자 정원 3단 논법 형태 문제는 크법으로 파회를 해가지고 요번에 국가지 9급 지방지 9급에 크법 적용하는 게 안 나왔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자, 이걸 또 하고 그러면 제가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안 냈겠습니까? 근데 아니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죠? 너무나 쉬운 파회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출제진이 야이씨 망했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안 낸 게 아닌가. 그런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일단 존재 양화사는 기호화하고요. 자, 중개념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전제에서 2번 반복되는 명사, 결론에 등장하지 않는 게 중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결론은 중개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론에 만약에 중개념이 언급이 되면 전제에서 했던 얘기를 결론에서 똑같이 또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념이 같은 형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연쇄 논법의 형태로 뭐한다? 재배열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개구리들은 양서류고 양서류들은 동물이다. 따라서 개구리들은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중개념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재배열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형태가 같아야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같도록 바꾸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환희법과 환질법이라는 겁니다. 자, 환희, 환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존재 양화사가 쓰인 애들은 특징 긍정은 뭐 하는 겁니까? 명사끼리 위치를 바꾸면 돼요. 존재 양화사는 명사끼리만 우리가 위치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만 부정이 붙었을 때, 아니다가 붙었을 때는 앞에 뭐 붙여야 돼요? not 붙인 다음에 위치 바꾸는 거예요. 우리 왜 not 붙이는 게 뭐뭐가 아니다를 not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환질이었었잖아요. 근데 환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자, 개구리가 아니다 라는 것은 뭐로 바꿔서 위치 바꾼다? not 개구리 이렇게 해서 위치 바꾸라는 거죠.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칭 긍정이나 전칭 부정 진술 같은 경우는요. 자, 전칭 즉 보편은 위치 바꾸는데 어떤 형태로 바꾼다고 했어요? 대우의 형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 그죠? 그걸 다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바꿔도 진리값이 똑같다는 걸 그림으로 확인했잖아요.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확인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고 해보죠 그러면. 차분히 한번 원칙적으로 해보고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범주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인도주의자 뭐, 자유주의자 뭐, 민주주의자. 그죠? 명사가 몇 개? 3개. 그 다음에 진술도 하나, 둘, 몇 개? 3개. 정언 3단 논법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이용할 수 있다? 크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연쇄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뭐부터 찾아야 된다? 중개념부터 찾아야 되죠. 그러면 중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뭐예요? 인도주의자. 그렇죠? 얘가 중개념이에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가 소개념이고 뭐가 대개념인지 확연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자유주의자를 그냥 첫 번에 나왔으니까 P라고 할게요. 그죠?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자를 뭐라고 할까요? S, 그죠? 어차피 SP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냥 임의로 잡을게요. 그래서 해보면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거 기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 어떻게 기호할 수 있어요? 모든 인도주의자들은 뭐다? 자유주의자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모두는 굳이 표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면 뭐? P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뭐다? 인도주의자이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이니까 표시할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S이면 뭐이다? 요거 M이다. 그러면 연쇄논법이 형태로 되나요? 따라서 그죠? 차분히 하면 돼요. 따라서 S면 M이고 M이면 P니까 당연히 S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예요. S이면 P이다.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뭐 민주주의자들은 뭐다? 자유주의자이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대개념, 소개념, 중개념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SP 이런 거 활용해 보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기호로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바로 잡으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전제. 모든 뭐 인도주의자들은 뭐다? 자유주의자이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뭐 인도주의자이다. 그러면 민이면 인이고 인이면 자니까 따라서 민이면 뭐가 된다? 자이다.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뭐다? 자유주의자이다 라고 잡은 다음에 1, 2, 3, 4번에서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걸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크법의 정체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연역법으로 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연역법으로 풀면 쓸 게 오히려 이것보다 많아질 겁니다. 그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바꾼 다음에 그냥 처음과 끝을 이어주면 끝나는 거죠. 중개념을 매개로 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금방 시각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환위나 환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역시 결론 추론하는 거고요. 자,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뭐 권력욕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중개념 찾을 수 있겠어요? 중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거죠. 그래서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원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기 보니까 그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그 최소 기간을 다 1년 단위로 맞췄던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원래 이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최소 그 채워야 되는 기간이 1년 반, 2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바뀐 거 보니까 각 급별로 1년 단위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9급에서 한 6급까지 보는데 뭡니까? 3년이면 되는 거죠. 그죠? 9급 최소 1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년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6급이 그 거의 막 20년 옛날에 막 이렇게 해야만 그죠? 그리고 9급으로 출발해서 그 보통 이제 그 군청 단위에서는 이제 5급 사무관급이 과장님급이거든요. 과장급이 사무관급인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하도 그 이 공무원 승진에 대한 게 정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비호감을 표시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이 모이는, 인재들이 모이는 유인이 안 되니까 최소 기간을 좀 줄였더라고요. 줄여서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다 각 금반 다 1년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야씨 여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맘만 먹으면 뭡니까? 4년 4년 만에 4, 5년 만에 그죠? 물론 쉽진 않아요. 여기 아마 8, 7까지는 그래도 조금 빠르게 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나 슬슬. 예.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몇 년 일하면 막 이게 정년 퇴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러니까 뭐 그쪽도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진짜, 그죠? 일단 여러분들 먼저 합격시키고 나서 그 제가 후배로 들어가도 너무 막 갈구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권 주무관님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들면 죄송합니다, 주무관님 말하면서 그죠? 똑바로 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고서 막 혼자 막 저녁에 막 뒤에 막 귀퉁이 앉아 막 콩을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저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다가서 그러는 거죠. 선생님 일 때문에 그랬잖아요. 소주 한 잔 사줄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되면 정말 웃기겠다. 그죠? 선배님 막 이러면서 주무관님 막 이러면서 자 잡아보죠. 일단 중개념이니까 기호로 먼저 잡을게요.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M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그냥 임의로 잡읍시다. S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관용력이 있는 사람을 P라고 잡았을 때 한번 해보죠. 첫 번째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뭡니까? 일부니까 우리 왜 존재 양화사는 기호화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S. 그죠? S라고 일단 이렇게 S이면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t M. 이렇게. 그죠? 이게 환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명사 형태로 그죠? M이다를 뭡니까? M이 아니다는 not M이다. 이렇게 바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치 바꾸기를 편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존재 양화세는 조건으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게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칙이 이게 맞기는 맞아요. 그죠?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두 그랬으니까 모두는 표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뭡니까? P이면 뭡니까?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뭐가 돼요? M이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중개념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추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쪽은 뭐고요? not M이고 한쪽은 뭐예요? 그냥 M이죠. 그러면 이때 뭘 통해서? 위치 바꾸기를 통해서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다 바꿔보죠. 그죠? 우리 왜 존재 같은 경우는 대우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와 뭐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S와 not M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얘는 바꿔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not M 이면 뭐 S 이렇게 되는 건데 얘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 중개념이 뭐가 돼요? not M 여기는 뭡니까? M이니까 중개념이 연결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일단 안 될 것 같고 얘는 모든이니까 크가 안 붙었으니까 위치 바꾸기 할 때 뭐로 바꿔요? 대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M이면 뭐? not P다. 이렇게 바꾸니까 되네요. S이면 not M이고 not M이면 뭐? not P니까 따라서 결론 뭐? S이면 뭐? not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면 S가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가 된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뭡니까? 공이면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나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모두 권이면 뭐? 승이다. 일단은 그러면 중개념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인데 하나는 나승이고 하나는 그냥 승이니까 형태를 맞춰줘야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2번을 대우로 바꾸면 뭐? 나승이면 낫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크공이면 낫승이고 낫승이면 낫권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크공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낫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정원 3단루법의 결론 같은 경우는요. 크법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쉽죠? 그죠? 되게 쉬울 거고 문제 적용하기도 빠를 거예요. 잠깐 우리 숨 좀 돌렸다가요. 이제 요거 정원 3단 논법에서 전제 추론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전제 추론하는 것도. 자,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죠.